봅시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뭔가를 먹잖아요. 뭔가를 먹잖아요. 밥이나 먹잖아요. 먹은 다음에 걔를 몸속에서 분해시키면서 산화시키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걸 ATP로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먹었던 게 분해되면서 열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 축적돼 있어요? 바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어디에 축적돼 있다? 화학 결합에 축적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화학 결합 길이는 막 변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결합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화학 결합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일정 에너지량을 낼 수 있는 물질의 부피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원자와 원자 사이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3차원으로 확대하면 부피가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인간은 뭘 먹는 거냐면 질량을 먹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정 부피 이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그 질량이나 부피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면 알약이 조그맣다라고 하는 건 필요한 질량이나 필요한 부피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런 걸 처먹어봐야 에너지가 충족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 알약을 먹어도 에너지가 충분해진다라는 얘기는 어떤 기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화에 나오는 누구요? 앤트맨이요. 앤트맨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때 조그만 알약을 먹어도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앤트맨이란 테크닉은 사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앤트맨이란 기술은 만약에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빅뱅을 한 번 더 일으켜야 그런 게 가능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 우주를 한 번 들었다 놔야 나오는 에너지로 그 원자 사이 결합을 다 결합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앤트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테크닉은 이거는 사실 현대 자연과학 기술을 완전 초월한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앤트맨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가능한 거는 뭐보다도 어려운 기술이다? 우리가 블랙홀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알약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혜정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기술로는. 알겠죠? 쉐이크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15요?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처럼. 그 말은 일정 부피, 일정 질량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정 부피, 일정 질량을 먹어야 되려면 그만큼의 질량을 인간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으로는 농사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는 이제 할아버지 됐으니까 됐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대학 갈 거 아니에요? 대학 갈 거 아니에요? 대학 가고 나중에 일을 할 텐데 그래서 뭐 의대 갈 사람은 그냥 의대 가는 거고요. 의대 안 가고 만약에 이공계 쪽 일을 한다면 바로 환경과 산업 관련 이쪽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왜냐면 인터스텔라 보면 다 사람들이 무슨 일만 해요?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무조건 농사만 짓죠.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미래에도 여러분 다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농사 아니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농사꾼이 돼서 농부가 돼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그쪽 연구를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날씨를 보면 그런 게 오면 어떡하지 싶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네. 하여튼 자, 이 문제 풀었어요? 3번에요. 네. 식으로 표현하는. 자, 봅시다. 뒷장 있었네. 말이냐고.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는 그 서울대 2006년 기출인데 그 원래 이 문제가 어디 나왔던 거냐면 이 2년 전에 2006년, 2005년에 그 ICHO 인터내셔널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걸 서울대에서 이제 뺏겨서 입시 문제로 바꾼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이 BDR 띠오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BDR 띠오리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사실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물리, 특히 이제 수리물리라고 하는 어떤 그 과목에서 배우는 거라 사실 뭐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요 문제에 들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스템에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시스템의 위치 에너지가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R 뭐겠어요? R이 뭐예요? R 거리. 입자 사이 거리 반지름이요? 위치 에너지는 뭐의 함수라고 했죠? 거리의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항상 거리 변수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때 A는 뭐겠어요? 비례 상수고요. 그리고 B는 뭐겠어요? 그 거리에 대한 함수 관계를 표현하는 지수. 알겠죠?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알갱이들이 있겠죠. 그럼 그 여러 알갱이들의 평균 위치 에너지는 V, 그리고 평균 운동 에너지는 K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러면 그 시스템 안 입자 사이 거리는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시스템 안의 입자 사이 거리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거리를 갖는 여러 위치 에너지가 나타날 텐데 그걸 싸그리 평균한 걸 V, 싸그리 운동 에너지 평균한 걸 K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때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평균 위치 에너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인정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려면 수학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평균 역학적 에너지는 그럼 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2분의 B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운동 에너지를 2분의 BV라고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B 더하기 1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위치 에너지는 항상 똑같게 표현해요? 시스템마다 다 달라져요? 위치 에너지는 시스템마다 달라지죠. 그 시스템이 하필 쿨롱 상호작용이라고 해보자는 말이에요. 하필 쿨롱 상호작용이라 하자. 그러면 입자들이 전하를 띠고 있고 그 입자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 수식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R은 거리고요. 요 수식에서 그 거리에 대한 지수가 여기선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쿨롱 에너지라고 하면 B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입자들이 오골오골 모여 있는데 그들의 그 위치 에너지가 이런 꼴로 표현되면 거리에 대한 지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그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넣었다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쟤를 저기에 넣으면 이 경우 어떻게 표현될 거냐? 자, 바로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V 맞아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2분의 1 V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B가 마이너스 1이라며요. 마이너스를 넣으라고 여기에. 그럼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의 마지막에 보면 개의 총 에너지를 W. 그럼 여기서 W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W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W라고 할 때 평균 위치 에너지 V, 평균 운동 에너지 K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K, 위치 에너지는
EW, 그러니까 이 두 배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돼 있잖아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거기 적으라고요. 저거.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얘기가 바로 저 비리얼 띠오리엄을 그냥 한 번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하는 게 이게 이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수리 물리를 배워서 뭐만 그럼 완성하면 되겠어요. 수리 물리 시간에 요것만 배우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서 입자들이 여러 개일 때 바로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위치 에너지 관계가 이렇게 표현된다를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라고. 그럼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쫙쫙쫙쫙 넣어주면 이런 관계가 나오고 이걸 인정한다고 쳤을 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걸 인정하고 첫 번째 1. 뭘 생각해 보라고 했냐면 바로 슈쇼 원자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한번 해보래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 짜자자잔. 이렇게 쓰는 건 원자 핵이라 합시다. 그리고 짜자자잔. 이건 뭐라고? 전자라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읽으면 핵하고 전자 사이에 그 평균적인 거리는 뭐 다양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그냥 편의상 뭐라고 하자? 편의상 요 사이 거리를 편의상 A0라 하자. 알겠죠? A0로 하자. 혜정아? 혜정이 왜 기절하려고 그래?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혜정이 왜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내주세요. 여기 있죠? 현수가? 혜정이한테 한마디. 잘하고. 잘 수 있다. 나 이런 참. 자, 어쨌건 여기 있는 A0, 이 A0는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A0는 의미상은 0.53 옹스트롬일 거예요. 0.53 옹스트롬 맞나? 근데 이 0.53 옹스트롬을 뭐 굳이 써서 계산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핵하고 전자가 보호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 첫 번째 1.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수소 원자의 총 에너지가 마이너스 310kcal/몰이라는 말이 텍스트에 나와요. 그죠? 네. 나오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보호 반경에 대해서 전체 평균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310kcal/몰이란 말이 요게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네요. 맞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위치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이 역학적 에너지의 더블링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 넣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620이 되겠죠. 단위는 계속 kJ/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운동 에너지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의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위치 에너지죠. 넣고 계산해 주시면 31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되게 어려워요. 완전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숫자 넣고 쭈루루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수소 분자 이온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위치 에너지를 또 각각 구해보래요. 수소 분자 이온. 자, 그러면 수소 분자 이온은 H2 플러스 아이온 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H2 플러스니까 핵이 몇 개 있어요? 핵이 몇 개 있어요? 핵이 2개 있죠, 그렇죠? 2개 있고, 그리고 전자가 몇 개 있어요? 1개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 편의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보호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보호 반지름이라 하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1. 요 녀석의 H2 플러스의 역학적 에너지가 문제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370이라고 돼 있죠? 170.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놈의 위치 에너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 역학적 에너지 더블링 해준다니까 마이너스 740. 맞나요?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저 역학적 에너지의 마이너스니까 370. 저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맞죠? 좋았어. 어디 갔나? 좋았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사실 이후의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거에는 상관은 없지만 사실 여기에서 요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문제 막간 삽입 문제 퀴즈. 막간 삽입 문제 퀴즈. 바로 봐. H 더하기 H 플러스 해서 H2 플러스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때에 짜잔 이거 반응열 어떻게 될까요? 반응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0.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문제에서 줬죠? 뭐라고 줬죠? 마이너스 60이라고 줬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사실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자,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되겠어요?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빼기 요거하고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H2 플러스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얼마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370이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소 원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310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역학적 에너지 요거 값이 얼마겠어요? 값이 얼마겠어요? 평균 역학적 에너지. 자,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요 항들은 전부 다 평균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게 0이죠. 왜 0이에요? 왜 0이에요? 자, 상호작용 할 게 없다고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요? 그 차원은 쿨롱 힘으로 정했으니까 쿨롱 힘 가져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쿨롱 힘으로 가져온 건 맞는데 그럼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는 쿨롱 에너지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비리얼 관계 때문이죠. 에? 자, 위치 에너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쿨롱 상호작용으로만 나타나지만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얘는 퓨어 양성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양성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쪼개졌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둘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만큼 멀다는 얘기죠. 무한대만큼 머니까 이 양성자는 주변에 인력 청력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력 청력이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평균이고 자시고 위치 에너지는 뭐겠어요? 0이겠죠. 그럼 비리얼 관계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도 뭐가 되겠어요? 평균 운동 에너지도 0 하겠어요? 그럼 평균 위치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 다 0이니까 평균 역학적 에너지도 0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별적인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게 아니고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결국 그 뭐냐면은 뭐 운동 에너지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0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의 운동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의 평균 역학적 에너지도 0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값이 뭐가 나온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60이 나오는데 사실 문제에서는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하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다음 자, 그럼 그 다음 어디를 지울까나? 자, 여기 줄게요. A. 그 다음 3번. 자, 3번 뭔 내용이에요? 3번 보세요. 3번을 보면 양성자 HA 플러스와 양성자 HB 플러스가 보호 반경의 2배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이들 양성자 간의 청력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 얼마예요? 당연히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평균 위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여기서의 데이터들은 다 평균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310을 2로 나눠요? 310이요? 310은 어디서 나온 건데요?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는데요? 전자하고 네. 양성자 사이 전화량은 같으니까 네. 거기다가 그거 떼고 이거 반지름 2배 됐어요. 아, 그래요? 거리가 그럼 뭐를 어떻게 그럼 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155. 155요? 310 아니야? 왜 310이요 310 왜지? 311 위치 에너지가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아까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죠? 이게. 맞아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겠네요. 자, 첫 번째 이 상황이 뭐냐면 바로 원자 핵하고 전자가 얼마만큼? A0만큼 떨어질 때에 자, 요 녀석의 요런 상황에서 쿨롱 위치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쿨롱 위치 에너지가 무식이 상수의 떨어진 거리가 A0고 각각의 전하량이 하나가 E 플러스고 하나가 E 마이너스인 상황이죠. 맞아요? 맞아요? 쿨롱 상호작용만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것을 평균 뭐라고요? V라고요. 이거 V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일 때
그게 수소 원자일 때의 평균 위치 에너지라고요. 그 값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평균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620으로 나와 있죠. 맞아요? 맞아? 자,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원자 핵하고 원자 핵이 그냥 얼만큼 떨어진 거야? 2A0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럴 때에 쿨롱 상호작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고. 쿨롱 상호작용은 바로 K 곱하기 E 플러스 G 나누기 2A0지. 맞아? 이거에 대한 평균. 이 위치 에너지 H2 플러스인 거죠. 1 플러스 말고 2 플러스요. 지금 저기는 전자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위에 있는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이런 딱 정해진 숫자는 평균을 해도 그대로 sab아나와 평균 바깥으로 그냥 그대로 빠질 수 있죠. 그럼 얘는 결국 뭐겠어요? 2분의 인데 플러스 620이겠죠. 플러스 620. 왜 플러스 620이냐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이때 값은 뭐가 된다? 310kcal/몰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 5번. 아니 이거 5번이야. 이거 4번. 4번. 자, 4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응? 자,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그럼 값 얼마 나오고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크게. 1240이요? 4번은 뭐예요? 예? 아니 뭐 그러지 말고 딱 답을 얘기해 보라고. 땡. 숫자로 딱 나온다고 얘기해. 숫자로 딱 나오는 걸 얘기해 보라고요. 310. 땡. 1550. 땡. 620. 아니 그 막 던지지 말고 계산 좀 해보라. 계산을.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 땡. 아직 왜 더하기 빼기도 안 돼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방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야? 틀렸다니까? 진짜 그래 정말 이상한 사람 같으니라고. 마이너스 990. 땡. 마이너스 40. 땡. 땡. 뭐라고요? 현호야 뭐라고? 저요? 뭐라고? 마이너스 525. 가장 가까웠어요. 마이너스 550. 가장 가까웠어요. 자, 잠시만요. 음? 마이너스 310. 마이너스 445. 자꾸 막 던지지 다들? 여러분 이거 서울대 입시 문제예요. 여러분 서울대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는 뭐예요? 서울대 가기 싫대요. 거리가 멀다고요? 마이너스 495. 자, 봅시다. 여러분 이게 서울대 입시 문제라는 얘기는 교사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사 정도면 이 문제 알아요. 이 문제 존재를 안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봤던 것처럼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자, 4. 어떤 시스템이냐면 역시나 H2 플러스 이온에 대한 거죠. 맞아요? H2 플러스 이온에 대한 거잖아요. 어? 보세요. 자, 그럼 얘는 V H2 플러스가 앞선 계산으로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740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때 이거 지울게요. 요 싹 다 지워도 되겠어요? 자, 다 지울게요. 지운다. 지울게요. 그럼 이때 여기 나온 마이너스 740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요런 상황에 이게 전체 위치 에너지잖아요. 물론 평균이긴 하지만.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있는데 사실 요 둘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만 나타나죠? 요 둘 사이에는 인력만 나타나요? 청력만 나타나요? 요 둘 사이는 온리 청력만 나타나잖아요. 그때의 위치 에너지가 물론 평균이긴 하지만 얼마로 나와 있어요? 뭐요? 310. 여기 있잖아, 여기. 아, 네, 이 사람들 진짜. 아니, 그리고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라고, 현승아?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뭐예요?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뭐예요? 인력이잖아요, 인력. 아니, 이거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있는데 자, 짜잔,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하고 핵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이 존재해요? 인력이 존재하죠? 인력이 존재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는 H2 플러스와 전자 사이에 인력만 있다고 할 때 이게 얼마냐고요. 이걸 모르겠어요?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얼마냐고요? 환장했네. 현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050이요. 1200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620은 어디 있는데요? 620은 어디 있는데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어떤 관계예요? 이거 어떤 관계냐면 봐봐요. 요 두 개를 더한 게 뭐겠어요? 이거겠죠. 이 상태겠죠. 이 두 개를 더한 상태가. 왜냐하면 이 위에서 어떻게 돼요? 전자는 핵하고 인력이 있지만 핵과 핵 사이는 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과 핵 사이의 청력,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 이게 다 합쳐진 게 전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 두 개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한 게 얘랑 같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했어요? 자,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왜 못 풀어요? 멍청하니까. 바로 문제를 찬찬히 안 읽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가 얘기하는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고 막 대충 더하고 대충 빼고 막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여튼 이렇다. 그러니까 얘는 컨셉만 잡으면 다들 10초 안에 계산이 끝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5는 뭐냐면 4의 경우 전자와 원자핵 한 개당 평균 위치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이건 어쩌란 얘기예요? 바로 아까 계산한 거 마이너스 1050 나누기 2하란 얘기죠. 선유는 이걸 바로 계산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 전자와 핵 사이에 여기도 인력이 있고 여기도 인력이 있는데 요 하나만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요 값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개를 다 합치면 이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한 게 지금은 마이너스 525인데 그럼 얘를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 수소 원자에서 평균 위치 에너지랑 비교해 볼 수 있죠. 얼마예요? 수소 원자에서 평균 위치 에너지 얼마였어요? 앞에 구해놨잖아요. 앞에 써놨잖아요. 환장하겠네 진짜. 문제에 써놨잖아요. 바로 마이너스 620이라고요. 여기잖아 이거. 세연아. 이제 그래. 써놨잖아요. 아우 정말 여러분들은 뭐 써놔도 보지도 않고 아유 진짜. 혜정아 알겠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잘 봐요. 희한하죠 이게. 전자하고 핵이 A0만큼 떨어져 있지만 그 위치 에너지가 이때 위치 에너지하고 이때 위치 에너지가 다르다고. 알겠죠? 평균적으로 다르다고. 알겠죠? 그렇죠? 저런 묘한 관계가 벌어집니다. 아마 딱 그냥 그 결합 하나만 놓고서의 쿨롱 인력을 생각하라고 하면 같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놨을 때의 딱 쿨롱 인력 요것만 딱 하나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 쿨롱 인력하고요. 여기서의 쿨롱 인력이 다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의 입자 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자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평균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 다음 6번 문제는 뭘까요? 6번은 뭘까요? 6번은 뭘까요? 사실은 6번 문제 설명하려고 내가 이 문제 풀자고 한 거예요. 6번 문제는 나의 수없이 많은 제자들 중에 이거 푼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애였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 국가대표 애들도 이거 푸는 애 못 봤거든요. 국가대표 애도 이거 전혀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국가대표 된 애들도 이거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디 누군가 어느 학교에 중3 고1짜리 하나가 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이거 푼 학생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가장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 똘똘했었는데 역시 물리학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내가 설명드리면 알겠지만 중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중등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미분, 적분 그런 거 없고요. 간단한 물리학입니다. 중학 과학 시간에 배우는 기초 물리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뭐 국가대표 애들은 오히려 몰랐을 수도 있겠죠. 소연이 알겠어요? 몰라? 아이고. 여기 경치 좋네요. 여기는 날씨가 맑을 때도 흐릴 때도 경치가 저기 산에 안개 낀 거 보세요. 왜 멋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학원 건물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서윤 한번 봐줘요. 아 서윤 씨, 참 멋있잖아요. 안개 끼고. 예. 네. 혜정이는 안 봐요? 혜정이는 한번 봐주세요. 아 많이 봤어요? 그래. 자 했어요? 됐어요? 좋아. 감사합니다. 예준. 감사합니다. 선효. 감사합니다. 제가 일직선 될 때 제일 안정한 거 아니죠? 그런가요? 원 전자 딱 가운데 있는 거. 원. 세연아 없어요. 이런 내 이름이잖아요. 이런 내 이름이잖아요. 진짜. 와, 내 이름 막 부르고 와 진짜. 와, 진짜 내 이름 막 부르고 야 진짜. 와. 그러네요. 진짜. 자, 여기 있어 혜정아. 네. 자, 선생님 이름 막 부르는 우리 세연이도 자 여기 있어요. 욕먹으면 안 돼요. 네. 자 여기 있어요 현승아. 천재소년 현승이. 자 여기 있어요 진혁크. 자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잉. 준다. 뭐라고? 응? 뭐라고? 자 6번 이게 뭐냐? 6번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본딩 그리고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단어 기억나요? 본딩과 엔타이 본딩? 오비타를 할 때. 그래갖고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죠? 결합. 결합성. 그리고 엔타이 본딩은 반결합성. 을 뜻하는 형용사들이죠. 형용사죠. 그래서 뭐 할 때 있었냐면은 바로 몰리큘러 오비탈 기억나죠? 아마 그 이번 1학기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올 범위 중에 하나인 그 몰리큘러 오비탈.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 하기 전에 이 아이디어를 알아두면 좋아요. 자, 우선 첫 번째 1.
본딩. 자, 여기 핵. 자, 핵.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핵과 핵 사이에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핵간축입니다. 핵과 핵 사이에 축. 자, 그러면 당연히 핵과 핵 사이는 인력만 있어요, 청력만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무조건 청력이 나타나겠죠. 청력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기에 난데없이 전자를 뚜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핵과 전자, 핵과 전자. 아시겠죠? 그럼 핵과 전자를 두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핵하고 전자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 인력이 나타나겠죠? 또 여기도 인력이 나타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크기뿐 아니라 뭐도 있어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저 인력을 핵간축에 대해서 요렇게 성분분해를 할게요. 그럼 성분분해한 크기가 각각 얘를 인력 1번, 얘를 인력 2번.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만약 저기에 있는 약간 밑에 쓸까? 자, 보시다시피 만약 인력 1번과 인력 2번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청력 요 사이에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분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이 N타입 본딩의 상황은 자, 역시나 여기도 핵, 여기도 핵. 자, 역시나 핵간축에 대해 항상 나타나는 건 핵 사이의 청력, 핵 사이의 청력. 맞아요? 그죠? 이때 저 전자를 만약 아주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두자. 라고 해도 여기에서 핵과 전자 사이에 뭐? 인력이 나타날 거고 인력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인력들도 이렇게 성분분해를 하고요. 이렇게 성분분해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 만약 인력 1번, 인력 2번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청력 고려했을 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인력 2번이랑 D랑 결합하고 보시면 왜 어떻게 되냐면 핵과 핵이 가까워지겠어요? 핵과 핵이 찢어지겠어요? 핵과 핵이 찢어지겠죠. 핵과 핵이 찢어지면 얘는 분자 형성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자 형성이 불가능할 거예요. 혹은 이루어졌던 결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개지겠죠.
분자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결합 해리가 된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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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전자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일이 벌어지는구나. 맞죠? 그 다른 일이 벌어지게 해주는 전자가 위치한 영역, 전자가 위치한 영역을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통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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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수학 시간에 배우는 쌍곡선 함수 있죠? 수학 시간에 배웠던 쌍곡선 함수. 그 쌍곡선 함수의 요 안쪽 영역으로 들어오면 누가? 이 전자가 안쪽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전자가 접착체 역할을 해서 이렇게 분자 형성을 하게 해주더라. 반면에 저 전자가 쌍곡선 바깥쪽 영역, 바깥쪽 영역에 위치하면 오히려 전자 때문에 결합이 해리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는 계산을 고전역학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이 영역 있죠? 이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영역을 본딩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영역을 엔타이 본딩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이 전자가 엔타이 본딩에 있던 본딩 영역에 있건 전자 자체의 속성은 같은 거예요? 달라져요? 전자 자체의 속성은 다를 리가 없죠. 똑같은 전자죠. 하지만 그 전자가 본딩 영역에 있느냐 엔타이 본딩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입자의 속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본딩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도 무슨 영역은 공존하죠? 본딩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도 무슨 영역은 공존하죠? 엔타이 본딩 영역은 공존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엔타이 본딩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도 뭐는 공존한다? 본딩 영역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에 본딩 오비탈, 엔타이 본딩 오비탈을 다 같이 그리는 거예요. 네. 네. 다시요. 뭐라고요? 네, 대충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도 뭐 정확한 계산을 물리학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대충 저 정도예요. 여기에서 초점으로 약간 안으로 들어오는지 마는지는 모르겠어요. 핵이라는 것의 크기를 무시할 때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전자가 핵에 갈 수는 없죠. 갈 수는 없는데 이제 고전 역학적으로 하면 전자하고 핵의 크기를 무시하면 대강 저 정도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계산하는 물리학적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나중에 뭐 수리물리 시간에 가면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배워보라 이런 얘기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자기도 함수 그릴 때 본딩 오비탈, 엔타이 본딩 오비탈을 같이 그리는 게 이런 아이디어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자가 그럼 앞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전자가 본딩 오비탈에 채워져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전자의 역할이 뭐란 얘기예요? 핵과 핵을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전자가 엔타이 본딩에 들어가 있다. 그럼 결국 그 전자의 역할은 뭐란 얘기예요? 핵과 핵을 떨어뜨린다라는 역할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약 양자역학적인 함수로 표현하면 그게 몰리큘러 오비탈이 되는 거고 고전역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 H2 플러스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보시다시피 당연히
이런 상황이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라는 아이디어를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루이스 구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